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한 후엔 각종 세금이나 건물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국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알버타주의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신디케이션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에콜레이드 에큐티스 진태훈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신 신디케이션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실은 뭐 주택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콘도 투자 같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 투자의 종류 어떻게 나뉩니까?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류에는요, 흔히들 많이들 하시는 게 그 주택이나 콘도 이런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매입을 하셔서 임대를 하실 수 있는 임대 부동산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펀드라고 하죠. 이제 그 뮤추얼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펀드 매니저가 그 부동산 시장 위주로 투자를 해서 고객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는 리츠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 하신 분들은 이제 나대지를 구입하셔서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중축을 하신다거나 플립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리노베이션을 약간 하셔서 뭐 주식 시장으로 얘기하면 단타 매매처럼 그렇게 재테크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요, 콘도나 건물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하셔서 렌트를 주시게 되면 테넌트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메인티넌스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그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또 인기를 이제 얻는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요.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 방법도 있고요. 또 랜드 투자, 땅을 사셔서 묻어두시는 그런 랜드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부동산을 그 어떤 큰 컴퍼니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임대부동산이나 리츠나 뭐 신중축 이런 경매 등을 통한 투자 방법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실 수 있는데 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랜드 투자라든지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시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드시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 교민사회에서는 많은 그 분들이 참여는 못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랜드 투자라든지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것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알아본 신디케이션 투자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신디케이션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디케이션 투자의 장점을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요, 랜드 투자할 경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 그룹을 통하시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개인분들이 이렇게 랜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그 본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과 함께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게 되겠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땅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몇 단계 질적으로 승화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랜드 투자에서 가장 포텐셜, 성공 확률이 좋은 것은 대규모의 부지를 갖는 경우가 성공 확률이 좋거든요. 그럴 경우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아무래도 자본력이 많이 부족하시죠. 하지만 저희 같은 신디케이션을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소자본을 가지고도 대규모 대형 개발 부지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비용 면에 있어서도요,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미 다 리서치도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그 정도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아무래도 어떤 뭐 feasibility study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로케이션을 정할 때 사전에 뭐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feasibility study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한테 어떤 전문적인 분석을 맡겨서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으로 하실 수 없는 그런 혜택을 이제 네.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세요. 재산세도 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신디케이션을 통하시게 되면 그런 관리 부담이나 재산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각할 때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아무래도 한계가 많으신데요. 저희 같은 신디케이션을 통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벨로퍼라든지 홈빌더 같은 어떤 실제 그 대규모 개발 부지의 수요자들은 그 대형 그런 부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그마면은 아무래도 땅이 조그마면은 개발하기에 주변 땅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되고 주변에서 또 뭐 알박기라 그러죠. 뭐 그런 네. 형태로 뭐 안 파시겠다 이런 분이 생기면은 그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대형 부지일 때 매각이 편리하고요. 개발도 편리하고요. 여러 가지 시너지를 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모로 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개인 플레이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시는 게 장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개개인이 혼자서 뭐 땅을 알아보러 다니고 뭐 시간을 투자를 하고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서 해놓은 그 상태 위에 같이 묻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해왔듯이 그 이제 알버타 쪽에 그쪽에 땅 그 투자를 하려면 그 캘거리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캘거리 외곽 지역에 그 투자를 했을 때 전망이 좋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8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 자체도 원래 그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지금 부상을 하는 중이고요. 그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그 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그 캐나다 중에서도 알버타주가 그 리드를 하고 있고요. 알버타주 중에서도 온타리오주에서는 토론토가 경제 1번지인 것처럼 그렇죠. 캘거리가 경제 1번지로 가장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거리 쪽에 상당히 투자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토론토도 지금 G2A로가 상당히 커졌지만 미시사가라든지 리치몬드 힐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다 논밭이었었거든요. 지금 캘거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캘거리 도시만 지금 발달이 돼 있고요. 주변 지역은 다 예전에 서울의 강남이 배밭이었듯이 주변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농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이 이제 광역 토론토처럼 광역 캘거리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래서 외곽 지역의 투자 전망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작년 토론토나 온타리오 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뉴스인데 캘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연일 라디오나 TV에서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그런 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애넥세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캘거리 시 자체가 팽창을 했습니다. 시 경계선 자체가 뻗어나갔다는 얘기인데요. 그 시 경계선이 4km 확장을 했습니다. 2007년도 8월 1일 기점으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곧 이제 시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캘거리 외곽 지역이 발달되고 있는데 동쪽 위주로 지금 개발이 지금 편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투자 이론 중에서요. 아주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은 피하라. 그러니까 서쪽은 아시다시피 밴프가 있고요. 로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쪽 지역에는 인디안 리저브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은 잘못하면은 관광 특구로 묶일 확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요. 경치 좋은 곳은 피하라는 그런 말처럼 서쪽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 개발 제한 구역들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동쪽 위주로 지금 이렇게 캘거리가 많이 뻗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이유로는요. 외곽 순환도로가 지금 캘거리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토론토에도 지금 외곽 순환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밴쿠버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캘거리에는 지금 외곽 순환도로가 생기고 있고요. 이름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Transportation Utility Corridor라고 합니다. 그래서 TUC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그 utility라는 말이 들어간 데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듯이 도로를 건설을 하면서 유틸리티 라인, 그러니까 뭐 파워 라인이라든지 통신 라인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그 기반 시설을 같이 파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곽 지역이 개발되는데 필요한 전초 기지 역할을 이제 할 거라는 그런 얘기고요. 아무래도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그 이유가 외곽 지역에서 도심 내부로 그 진입하는데 접근의 용이성을 그 증대시키기 위해서 외곽 순환도로를 짓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외곽 지역이 앞으로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경치 좋은 곳은 피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수치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캘거리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한국에서요. 그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강남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말죽거리 신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제목을 들어봤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말죽거리 신화라고 해서요. 옛날 압구정동, 뭐 신사동, 청남동 이쪽이 전부 다 뭐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다 배밭이었습니다. 예. 배밭이고 이렇게 논밭이었었는데요. 그게 15년 만에 1,300배가 땅값이 뛰었습니다. 예. 굉장한 숫자네요. 예, 그래서 뭐 상당히 그 말죽거리 신화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 엄청난 그런 개발 붐이 일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캘거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캘거리 인구가 앞으로 2020년 내지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지금의 2배가 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도시가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시가 2배가 되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이즈에서 사이즈도 2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 예전 그 한국의 강남의 말죽거리 신화처럼 그 커진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개발이 많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네 번째 이유, 그러니까 네 번째 현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남동계획지구. 서울의 강남하고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 캘거리의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 남동계획지구를 그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남동계획지구가 초록색으로 지금 마크되어 있는 곳인데요. 앞으로 캘거리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 남동계획지구에 그 자리를 잡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이 지평선 전체가 다 공사 현장입니다. 한쪽은 이미 주택단지들이 들어서서 입주들이 완료가 됐고요. 한쪽은 집들이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또 이쪽 지평선은 불도저가 밀고 있고, 이제 막 그 기반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IMAX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주목하실 만한 게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의 그런 종합병원이 이 남동계획지구에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만 해도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래서 이름도 헬스 캠퍼스라고 정하더라고요. 그런 그 엄청난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고요. 또 경전철이라든지 각종 쇼핑시설,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이 캘거리 시장님이 그 착공식에서, 그 종합병원의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시는 모습인데요. 한 44에이커 면적의 5만 4천 평 규모의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와서 사진을 찍은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우스 헬스 캠퍼스라고 명칭이 지어질 정도로 대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현상,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캘거리를 그 지금 현재 토론토처럼 그 디귿자로 북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럭키뷰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다 논밭인 상태예요. 근데 럭키뷰 지역에서 이 자기네 그 지방자치 뮤니시팔리티를 그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럭키뷰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 계획들 내용인데요. 아이바노 캠브리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럭키뷰 지역에다가
초대형 슈퍼 메가 쇼핑몰 크로스 아이런 밀스라고 하는 슈퍼 쇼핑몰을 짓고요. 또 그 쇼핑몰 옆에 경마장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 뭐 초대형 레저센터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투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쇼핑몰 사진들 제가 이제 커트를 네. 한번 담아본 거고요. 현장 지금 건설 현장 사진도 제가 찍어봤습니다. 예, 화면에서 잠깐 보이시는 바와 같고요. 네. 지금 이게 로키뷰 지방자치정부에서 쇼핑몰과 경마장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이요. 인구가 현재 한 300가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규모 예. 그러니까 지역이네요. 가보시면 그냥 허허벌판이고요. 아, 예. 인구도 한 3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예. 여기에 이 정도의 어떤 돈이 쏟아져 부어지고 있고 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아무튼 의미심장한 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21세기 현대에는요. 철길을 따라서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물길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파이프라인입니다. 상하수도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땅값도 똑같은 그 프로퍼티도 이제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네. 따라서 가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로키뷰 지방자치정부에서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불모지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지금 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이 들어오는 북쪽부터 동쪽까지 아까 제가 동쪽 위주로 지금 개발이 예,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파이프라인이 가설이 됐고요. 이 파이프라인 주변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도시지만 부대 시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다는 자체가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큰 메리트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나머지 두 가지 그 전망이 좋은 이유 두 가지를 알고 싶은데 근데 보통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로케이션의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이유가 이제 로케이션인데요. 그 캘거리 외곽 지역 중에서요. 지금 제가 동쪽 그 로케이션을 아까 잠깐 그 방향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동쪽 중에서도 좋은 로케이션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이 동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요. 로케이션 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화면상에서 나오는 그 곳이요. 디어푸 트레일 인터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어푸 트레일이라고 하면은 그 토론토로 치면은 돈벨리 파크웨이처럼 네. 캘거리 북동단과 북남단을 잇는 그 디어푸 트레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 디어푸 트레일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그 지금 한창 뜨고 있는 그 알버타 오일 샌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미국을 지나서 멕시코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추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캐나맥스 하이웨이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가로지르는 길을 하이웨이 22X라고 하고요. 그래서 알버타를 이제 동과 서로 이제 잇는 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로케이션 상으로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과거에 그냥 신호대기 교차로 상태였었는데 지금 인터체인지 공사화 됐고요. 요 밑으로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남동계획지구 말씀드렸던 캘거리의 강남 남동계획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상으로 이렇게 외곽 지역이 그 개발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드릴 그 부분이요. 아까 그 쇼핑몰이 들어오는 곳은 발작이라고 북쪽이고요. 북단에 있고요. 또 랭던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북쪽의 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랭던에서 끝나거든요. 랭던 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랭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벨로퍼나 홈빌더들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개발을 하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새롭게 지도가 나와 있는 곳이 그 퀄리코라고 하는 그 디벨로퍼가요. 랭던 지역에 그 랭던 지역을 팽창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캘거리 헤럴드지에 뉴스 기사화 되기도 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랭던 지역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진태훈 씨와 함께 그 캘거리 외곽 지역의 그 투자 전망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8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주의하실 사항이라기보다는요, 뭐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서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실은 비용 세이브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 혼자서 이제 막 뛰어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사전 리서치 작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국한된 경험과 안목에 의존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주변에 리얼터 분들, 네. 부동산을 중개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으시고 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익은 같이 쉐어를 하신다라는 어떤 파트너,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요. 시너지를 누리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나중에 어떤 성공 확률도 높고요. 좋은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시간에 신디케이션을 통한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에콜레이드 에퀴티스 진태훈 씨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땅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소자본으로 땅을 소유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새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